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이다? 정말 그렇게 단정 지어도 될까? 조현병 환자의 심리 지금 파헤쳐 봅니다. 뉴스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심도 있게 풀이해보는 시간, 뉴스 심심풀이 안프로 이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조현병 환자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조현병 이거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물론 잠깐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6개월 이상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거이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예, 저요? 예. 네. 저도 했는데 예. 저도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가족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전혀 원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외로이 단독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죠. 단독 활동은 선호하죠. 다른 사람과 성적 경험하는 것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성적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 혼자 자위하는 거 말고 예. 다른 사람, 누군가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본인이 다른 예. 사람과 하고 싶은 예. 거에 대해서? 예. 그건 당연히 말했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거의 또는 전혀 활동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삶만을 즐긴다. 활동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 삶을 즐기는 몸을 거요?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자신만의 예, 그렇죠. 자신만의 삶을 즐긴다. 가까운 친척이 아닌 절친한 친구나 친한 인간관계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 무관심하다. 아니요. 관심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차갑고 남들과 격리된 채 단조로운 감정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단조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고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예.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네. 딱 경계선에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조현병을 걸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게 조현병이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망상, 환각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망상과 환각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현병 환자와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에 그거는 딱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다 낫는 겁니다. 박사님, 그러면 조현병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선 조현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조현병 하면은 이렇게 그 뷰티풀 마인드 영화 예. 보면 이렇게 헛것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예. 무서워하고 맞습니다. 환상 이런 거 보이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폭력적이었나요? 그 사람은 폭력적이라기보다 되게 불안해하고 맞습니다. 귀신 따라 쫓아다닌 것처럼. 이야,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조현병은 논리적, 이성적, 감성적 원래 정상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정신장애가 바로 조현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증상을 얘기해라 그러면 사실 초기 치매 증상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치매는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기억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또 신체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저하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와 비슷하게 기본적인 활동,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울감이 많이 있으셔서 타인과 어떤 교류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거나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범인, 살해범 이렇게 되게 무서운 이미지로 맞습니다.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러신 분도 있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60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 그 조현병 환자의 경우는 3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인지적인 것들이 저하된 상태에서 망상, 환각, 환청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때는 굉장히 극단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적은데 한 번 저지를 때 아주 그렇습니다.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수가 적다는 것이 더 강조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소수
소수 때문에 다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소수라는 게 지금 좀 기사를 보면 굉장히 좀 사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예, 맞습니다. 언론에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소수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분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세계는 어떤가요? 가장 큰 거는 망상형 조현병 환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망상형이 뭐냐면 원래 있지도 않았던 건데 왜곡되게 자기가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나한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네? 그리고 내가 없는 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내 욕을 지금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의식을 점점 키워서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는 텐데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게 알코올과 만나거나 아니면 그게 쌓여서 특별한 사건을 딱 만나면 분노적인 사건을 만나면 그게 팍 터트려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길 가는데 이 사람이 괜히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고, 혹은 웃어도, 웃어도 비웃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다.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에 그렇게 망상에 빠지는 것도 장시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거에서 치료하는 것도 장시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로 기분이 위아래 왔다 갔다 너무 극단적으로 되는 것들을 약물 치료로 잡아주고 나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망상을 깨트려 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망상은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비웃었는지 아닌지를 바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얘기하면 비웃었어요? 아닌데요? 그럼 만약에 비웃었다면 왜 비웃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시키고 합니다. 옆에 누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옆에 누가 있으면서 거기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아닌 걸 확인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수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는 그런 예산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이제 격리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 가족분들도 신청하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대응이 늦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격리를 시켜야 된다, 뭐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격리되고 이러면 더 피해의식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격리가 목적이 아니라 격리해서 치료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격리만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억울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격리 플러스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그러니까 심각해지기 전에 망상이 엄청 더 커지기 전에 조금의 증상이 있을 때 상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각이 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할 때부터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센터가 있냐는 거죠. 센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할 때 본인만 결정하는 건지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외국처럼 미국처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중증이 된 다음에는 사실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걸 수도 있겠네요. 뉴스 심심풀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